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는 언제나 지나간 일의 그림자로 다가온다. 그 그림자는 길고 무겁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는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다. 후회는 마음을 묶고 반성은 마음을 움직인다. 그가 유배지로 떠나던 날 세상은 그를 버렸고 벗들도 등을 돌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야 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누구보다 깊은 후회를 경험했다. 젊은 시절의 교만, 권력의 유혹, 그리고 말 한마디의 무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고 자신이 지은 잘못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후회란 고통이지만 반성은 변화다. 그는 후회로 자신을 가두지 않았고 반성으로 자신을 새롭게 세웠다. 그에게 반성이란 단순한 자기 비판이 아니었다. 세상을 다시 이해하고 자신을 새롭게 짓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후회와 반성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구분했다. 후회는 감정의 불꽃이고 반성은 이성의 불빛이다. 불꽃은 금세 꺼지지만 불빛은 오래 남는다. 그는 말했다. 감정은 순간을 태우지만 이성은 사람을 바꾼다. 그는 유배지의 초라한 방에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았다. 어제의 말, 오늘의 마음, 그리고 내일의 태도.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오늘 어제보다 단단해졌는가? 그 질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후회는 자신을 멈추게 하고 반성은 자신을 다시 걷게 만든다는 것을. 후회는 과거를 붙잡지만 반성은 내일을 만든다. 그는 마음의 방향을 바꿨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쓰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쓰러지고도 일어나는 존재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잘못을 깨닫는데 머무르지 말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마음을 세워야 한다. 그는 후회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대신 반성을 실천으로 남겼다. 그의 책, 그가 세운 학문, 그가 가르친 제자들 모두가 그 반성의 열매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잘못한다. 그러나 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 말은 유배지의 바람보다 더 차갑게 가슴에 와닿는다. 우리는 종종 후회 속에 머무른다. 하지만 정약용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후회를 재료로 삼아 반성이라는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은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았다. 정약용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지었다. 그의 글 한 줄, 그의 생각 하나하나에는 깊은 회복의 철학이 녹아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진짜 회복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그 말을 직접 살아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진짜 자신을 만났다. 권력도, 명예도, 벗도 사라졌을 때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오직 생각하는 나였다. 그는 그 나를 다시 세우는 일에 평생을 걸었다. 그것이 후회가 아닌 반성의 길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그가 진정 강한 사람이다. 그에게 반성은 굴욕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 반성을 통해 자신을 새로 만들었고 그 자신이 다시 세상을 바꾸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후회에 머무르면 과거의 노예가 되고 반성으로 나아가면 내일의 주인이 된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은 멈춤에서 시작해 반성으로 이어졌고 결국 회복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 후회는 나를 묶었으나 반성은 나를 걸어가게 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삶을 설명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후회는 마음을 흔들고 반성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 그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유배지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이 잃은 것보다 잊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의 후회는 무겁고 길었지만 그 후회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을 공부의 재료로 삼았다. 그는 깨달았다. 후회는 감정이고 반성은 행동이라는 것을. 후회는 그때 그랬더라면에서 끝나지만 반성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로 나아간다.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 정약용은 매일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바꾸었는가? 그는 슬픔을 글로 옮기고 분노를 사유로 바꿨다. 그의 글에는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사색의 체계가 남았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이 반성이었다. 그는 말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지만 반성은 현재를 세운다. 그 말처럼 그는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선택조차도 자신을 단련시킨 재료라 믿었다. 그는 말했다. 잘못을 부정하지 말고 그 잘못의 이유를 찾아라. 이유를 알면 그 잘못은 다시는 같은 얼굴로 오지 않는다. 정약용은 후회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법, 자신의 욕망을 다시 해석했다. 그는 후회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났고 반성을 통해 자신의 기준을 세웠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옳게 살되 깊게 살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단련시켰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새벽이면 붓을 들고 해가 지면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마음의 질서가 생겼다. 그는 말했다. 반성은 고요한 반복에서 자란다. 반복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다져진다. 그는 하루하루를 다듬으며 자신을 새로 지어갔다. 그는 후회가 사람을 멈추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후회는 감정을 마주보게 하지만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그 길을 찾기 위해 생각을 시작했다. 그 생각이 글이 되었고 글이 가르침이 되었다. 그는 유배지의 고통을 지식으로 바꾸었다. 그에게 공부란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못을 깨닫는 데서 그치지 말아라. 그 깨달음으로 오늘의 태도를 바꿔라. 그게 반성이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통해 배운 진리를 조용히 가르쳤다. 정약용은 감정의 불을 이성의 빛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다. 그는 울음 대신 기록을 남겼고 분노 대신 사유를 남겼다. 그의 글이 깊은 이유는 그 안에 눈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후회로 멈추고 반성으로 다시 걷는다. 그 걷는 발걸음이 곧 삶의 진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실패를 한 걸음의 자산으로 삼았다. 그의 실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그 위에 새로운 성찰이 쌓였다. 그는 쓰러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넘어지더라도 그 이유를 기록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그는 유배지의 세월을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시기였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은 외로울 때 생각이 깊어진다. 그 깊이에서 반성이 태어난다. 그는 그 고요한 반성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웠다. 정약용은 후회를 미움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는 그 감정을 성장의 뿌리로 삼았다. 그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이 자신을 속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묻고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후회는 나를 속박했지만 반성은 나를 해방시켰다. 그 해방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이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유배지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자유로웠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사람의 회복은 외부의 도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마음속의 질서, 즉 생각의 정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흩어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정리되면 세상도 정리된다. 유배지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세상을 움직일 힘은 잃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힘은 잃지 않았다. 그는 고립된 세상 속에서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책을 읽고 붓을 잡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 반복이 그의 회복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후회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잘못을 정리하지 못한 혼란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 안의 혼란을 질서로 바꾸었다. 그 질서란 감정의 억누름이 아니라 감정의 재배치였다. 그는 말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정해주는 일이다. 그의 마음은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시간에 생각했다.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사람은 쉽게 절망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의식처럼 살았다. 고요히 앉아 종이를 펴고 마음속의 어지러움을 글로 옮겼다. 그에게 글이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음의 정돈이었다. 그는 말했다. 생각을 쓰는 일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글을 쓸수록 마음의 결이 다듬어졌고 그 마음이 다듬어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졌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불평으로 쓰지 않았다. 대신 그 불행을 깨달음의 언어로 바꾸었다. 그 언어가 오늘날의 다산학을 만들었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가르치며 살았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는가? 아니면 이성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이 하루의 중심을 세웠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을 이해한다.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가 수천 번의 고통 끝에 얻은 경험이었다. 그는 인간의 회복을 세 단계로 설명했다. 첫째, 후회를 마주할 것. 둘째, 반성으로 나아갈 것. 셋째, 마음의 질서를 세울 것. 이 세 가지를 통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다시 걷게 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내면의 재건이라 불렀다. 그에게 질서란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묶는 끈이었다. 그 끈이 없을 때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고 방향을 잃는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강물과 같다. 방향이 없으면 흘러가다 흙탕물이 된다. 그는 그 강물을 다스리는 법을 평생 배웠다. 그것이 곧 회복이었다. 그는 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외부의 풍파보다 내부의 혼란에 먼저 무너진다. 마음을 정리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의 제자들은 그 말을 평생 기억했다. 그 말 속에는 경험에서 나온 무게가 있었다. 그가 세운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질서가 무너졌다면 그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정약용은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다. 하루에 한 번은 생각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라.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그에게 회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축적이었다. 그는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웠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원망스럽다. 마음이 정리되면 세상은 다시 보인다. 그는 유배지에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다스렸고 그 다스림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그에게 회복이란 세상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는 일이었다. 정약용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불행을 교사로 삼았고 고독을 공부의 방으로 바꿨다. 그 방 안에서 그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발견했다. 그것이 내면의 질서였다. 그는 말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질서를 세울 수는 있다. 그 질서가 나를 지킨다. 그 질서는 그를 다시 걷게 했고 그 발걸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지혜가 되었다. 정약용은 인생을 새로 쓴 사람이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깨달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말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해석할 수는 있다. 그에게 회복이란 있는 일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는 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품고 산다. 하지만 그 상처를 다시 꺼내 바라보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인생을 새로 쓸 수 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한가? 그 질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었다. 그는 후회를 공부로 바꾸고 고통을 사유로 바꿨다. 그 사유가 글이 되었고 그 글이 오늘날까지 남았다. 그는 말했다. 회복은 세상이 나를 다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꿨다. 그가 진정으로 새로워진 것은 누군가의 용서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배웠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존재다. 그 한마디에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실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절망의 연대기가 아니라 배움의 기록이었다. 그는 쓰러짐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의 교훈으로 남겼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글은 타인을 가르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쓰인 글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후회는 눈을 가리고 반성은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뜬 사람만이 다시 길을 본다. 그는 그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았다.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을 버린 곳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나를 버린 세상은 없었다. 다만 내가 나를 버렸을 뿐이다. 그 깨달음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었다. 그는 늙었다고 멈추지 말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정신은 나이 들지 않는다. 단지 멈출 뿐이다.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노년은 쇠락이 아니라 완성이었다. 그는 인생을 2번 살았다. 한 번은 젊은 날의 욕망으로, 또 한 번은 반성으로. 젊은 날의 정약용은 세상을 얻으려 했고 후반의 정약용은 자신을 얻으려 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진짜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인생은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 줄을 긋는 일이다. 그 줄은 반성의 선이었고 회복의 길이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새로 썼다. 그의 글에는 후회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위에는 반성의 빛이 비쳤다. 그 빛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춘다. 정약용의 회복은 남들이 보는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평온이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 중심은 후회가 아니라 반성이었고 그 반성이 그를 다시 걷게 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넘어지는 만큼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만큼 자유로워진다. 그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세상을 울렸다. 후회로 멈추지 말고 반성으로 다시 걸어라. 그 길 위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그의 삶은 그 문장의 증거였다. 그는 인생을 새로 쓴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후회가 있다면 이제는 반성으로 걸어가라.